나는 평생 숫자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을 가장 분명하게 본 것은 회실이 아니라 늘 소박한 밥상 위였다. 30해를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사업이 흔들리던 밤에도 늘 곁에 서 있던 사람. 나는 그 인연은 웬만한 폭풍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날도 우리는 오래 다니던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비도 뉴스도 회사 이야기도 그날만큼은 배경음에 불과했다. 국물이 끓어오를 즈음 계산서를 들고 온 점원이 내 앞에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때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 뭐 어차피 오늘도 네가 내겠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농담 한 줄이었다. 그 말에 나는 웃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다. 내가 수없이 내온 밥값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되어 있었다. 삼성을 경영하며 나는 수많은 호의를 보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사라지고 원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되었다. 감사가 사라진 호의는 곧 부담이 된다. 부담이 쌓이면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관계는 무너진다. 그날 국밥집에서 내가 느낀 서늘함은 숫자로는 계산되지 않는 감정의 온도였다. 밥값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지갑을 꺼내는 손의 속도, 이번엔 내가 살게요라는 한마디의 진심, 당연히 네가 내야지 라는 농담 속에 숨어있는 우월감까지 모두 드러내는 관계 온도계다. 나는 회사에서 임원들을 볼 때도 회의보다 회식 자리를 더 유심히 지켜보았다. 성공한 사람은 대개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이었다.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상대의 얼굴을 먼저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문제는 태도다. 같은 10,000원을 내더라도 어떤 이는 빚을 남기고 어떤 이는 온기를 남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남겨왔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 호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관계는 큰 사건에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말, 작은 표정, 작은 계산에서 서서히 금이 간다. 국밥 한 그릇의 값이 우리의 우정을 깨뜨린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당연함이 마지막 한마디를 계기로 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밥값을 나누는 모든 순간을 달리 보게 되었다. 숫자는 언제나 정확하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정확할수록 차가워질 때가 있다. 정확함과 따뜻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나는 이제 계산보다 마음의 온도를 먼저 본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나의 철학을 드러내는 작은 시험지다. 그 시험지는 매일 우리 앞에 조용히 놓인다. 오늘 내 앞에 놓인 계산서 한 장에 나는 어떤 답을 쓰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이미 내 인간관계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엔 누가 밥값을 냈는지, 누가 얼마를 더 썼는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내가 여유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먼저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마음의 방향이 미묘하게 뒤틀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나의 호의를 성격으로 규정했다. 이 회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감사의 의무가 사라졌다는 신호였다. 감사는 관계를 지탱하는 윤활유다. 그게 말하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도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한 임원이 있었다. 그는 늘 공평함을 강조했다. 회의 후 식사 자리에서도 정확히 나누었다. 오늘은 27, 500원씩입니다. 처음엔 모두 그를 신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팀원들은 그 옆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정함 속엔 따뜻함이 없었다. 나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정확한 사람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따뜻한 사람만이 곁에 남는다. 사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의 온도로 움직인다. 그 온도가 사라지면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밥값을 계산하는 순간마다 인간의 본질을 본다. 지갑을 꺼내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흐르는 공기의 온도다. 내가 낼게요.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기면은 관계는 한 끼를 넘어서 평생을 간다. 하지만 이번엔 너가 내야지. 그 말 한 줄에 농담으로 포장된 감정의 거래가 숨어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거리다. 삼성을 이끌며 나는 수많은 팀을 보았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팀은 언제나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계산했다. 이익을 계산하던 팀은 효율적이었지만 차가웠고, 서로를 계산하지 않던 팀은 손해를 봐도 살아남았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따뜻함이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마음은 빌릴 수 없다. 진심은 통화처럼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건 온도로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보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하지만 감사 대신 당연함을 쌓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후원하던 직원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히 행복했다. 돈의 액수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을 통해 배웠다. 기업도 인생도 관계도 결국 온도의 게임이다. 너무 차가워도 얼고 너무 뜨거워도 타버린다. 서로의 온도를 지켜주는 적당한 거리, 그게 신뢰다. 밥값은 결국 관계의 연습이다. 그 작은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평생의 인연이 될 수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밥을 함께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자리는 거래인가 관계인가? 그 대답이 따뜻하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섬세한 계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계산이다. 우리는 종종 돈을 나누는 일에는 정확하지만은 마음을 나누는 일에는 서툴다. 밥값을 정산하며 오차를 줄이려 애쓰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흘러간 온도에는 무심하다. 나는 그것이 인간관계가 서서히 냉각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을 경영하던 시절 나는 임직원 수천 명의 관계 속에서 같은 패턴을 수없이 보았다. 처음엔 서로가 진심이었다. 고마움이 오가고 신뢰가 자라며 함께 일하는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늘어났다. 그 사람은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저 팀은 원래 희생하는 팀이잖아. 이 말들이 조직 안에서 자연스러워질 때 나는 이미 불길한 냄새를 맡았다. 당연함이 쌓이는 곳에는 진심이 사라진다. 나는 그때마다 팀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한번 늦어도 된다. 하지만 사라지면 안 된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연료다. 그 연료가 떨어지면 어떤 관계도 멈춘다. 삼성의 위기를 견딘 팀은 언제나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고 경쟁보다 동료를 먼저 배려했다. 그 따뜻함이 조직을 살렸다. 나는 어느 날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 박철호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깔끔했다. 식사 후 그는 계산서를 꺼내며 말했다. 너 김치찌개 먹었지? 그 영혼, 난 제육정식 10일 영혼. 정확히 나누자. 나는 웃음에 지갑을 꺼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싸늘했다. 그 계산은 틀리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정확함은 신뢰의 시작이지만 배려가 신뢰의 완성이다. 공평하다는 말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함이 아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만큼 내주는 게 진짜 공평이다. 내가 여유로울 땐 조금 더 내고 상대가 어려울 땐 기다려주는 것. 이 불균형 속에서 신뢰는 자란다. 숫자는 차갑지만 마음은 온기를 기억한다. 나는 어느 날 후배 한 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식사가 끝난 뒤 그가 계산서를 챙기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의 음식 맛보다 그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남았다.
그가 낸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바로 관계의 투자였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마음의 계산조차 숫자로 바뀌고 있다. 사람들은 감정마저 투자로 본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지. 이 말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시장의 언어로 바뀐다. 나는 그것을 정서의 자본주의라 불렀다. 사람들이 마음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한 시대, 그 안에서 관계는 점점 피로해진다. 밥값조차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 속에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깃들어 있다. 공평은 숫자로 계산하지만 온도는 마음으로 느낀다. 나는 사람에게서 숫자보다 마음의 온도를 본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올 때 그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는다. 그 표정이 따뜻하다면 나는 이미 신뢰를 느낀다. 나는 삼성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다. 회의가 끝난 뒤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서를 챙겼다.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리더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산보다 타이밍을 알았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언제다. 진심은 금액이 아니라 순간으로 드러난다. 내가 만난 훌륭한 리더들은 모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회의 중에도 수치를 말하기 전에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 오늘은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요? 그 짧은 문장이 조직의 분위기를 바꿨다. 성공한 기업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존경받는 기업은 온기로 유지된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묻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온도로 기억할까? 냉정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스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배운 인간관계의 본질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성과를 믿었다. 이익을 내고 시장을 확장하고 수치를 쌓아 올리는 것이 전부라 여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회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는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계산으로 쌓이지 않는다. 오직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관계는 결국 온도의 싸움이다. 너무 차가워도 금이 가고 너무 뜨거워도 타버린다. 중요한 건 그 사이를 지키는 균형이다. 밥값 하나에도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작은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는 결국 사람이라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인간의 복리라고 부른다. 진심은 늘 복리로 돌아온다. 한 번의 따뜻함이 또 다른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그 순환이 반복될 때 인생은 단단해진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신한다. 밥값은 돈의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재는 단위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머물렀는지가 중요하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남는 유일한 이익이다. 나는 오늘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낸다. 이 관계의 온도는 몇 도인가? 만약 그 온도가 37도라면 신뢰다. 38도라면 진심이다. 그리고 39도라면 그것은 배려다. 그보다 뜨거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보다 차가운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나는 묻는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철학이다. 오늘의 계산서 위에 내가 남긴 온도가 따뜻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하나의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오랜 세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잃을 때마다 말한다. 그럴 일로 관계가 깨질 수 있나?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금이 간 마음이 작은 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삼성을 이끌며 수없이 많은 이별의 장면을 지켜보았다. 퇴사하는 직원, 멀어지는 동료, 계약이 끝난 협력사,
그들 중 일부는 말없이 떠났지만 그들의 표정은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다. 진심으로 함께 했던 사람은 깔끔히 떠났고 이익으로 묶인 관계는 항상 뒤끝이 남았다.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문을 닫아도 따뜻했지만 이익으로 이어진 인연은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느 날 한 간부가 퇴직을 앞두고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사에서 큰 성공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 줄에 모든 경영 철학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온도로 남았는가로 평가받는다. 나는 사람의 온도를 숫자로 표현해 본 적이 있다. 신뢰는 37도, 진심은 38도, 배려는 39도,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온도를 잃은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 돈과 명예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미 식은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나는 어떤 온도로 기억될까? 그 질문은 명예나 업적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가 남긴 인간의 흔적에 대한 물음이다. 삼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이나 제품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사람들이 기억한 태도였다. 냉정했지만은 공정했던 사람, 조용했지만은 따뜻했던 사람. 그 한 줄의 기억이 그 사람의 유산이었다. 나는 회의 중에도 종종 임원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숫자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숫자는 잊히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온도로 남는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을 다시 데우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따뜻했던 행동의 전상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늘 완벽함을 추구했다. 결정은 정확해야 했고 보고서는 숫자로 증명돼야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이 따뜻함임을 알았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정확한 계산은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한쪽이 항상 더 내고 다른 쪽이 항상 받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할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나는 이를 감정의 복리라고 불렀다. 이자는 느리게 쌓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함은 배로 돌아온다. 한 번의 배려가 또 다른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또 다른 진심을 부른다. 그 순환이 반복될 때 관계는 깊어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비 오는 저녁 회의를 마친 뒤 한 직원이 조용히 내 책상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고 나갔다.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남긴 건 커피가 아니라 배려의 온도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조직을 움직이는 건 지시가 아니라 마음이다. 나는 그 후로 회식 자리에서도 누가 먼저 계산서를 짚는지를 주의 깊게 보았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랑하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조직을 이끄는 리더였다. 왜냐하면 그는 배려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보여주려는 배려는 거래가 되고 조용한 배려는 관계를 살린다. 내가 가장 존경했던 리더들은 숫자보다 사람의 표정을 먼저 읽었다. 오늘은 힘들어 보이네. 밥은 먹었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팀의 분위기를 바꿨다. 신뢰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온기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 남는다. 정확함은 순간을 지키지만 따뜻함은 시간을 지킨다. 나는 오랫동안 기업의 세계에서 싸워왔다. 수많은 숫자, 끝없는 경쟁, 그리고 차가운 효율.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진실은 하나였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일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사람을 잃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를 잃을 때마다 배웠기 때문이다. 아, 나는 이런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침묵해야 했구나. 그 깨달음들이 내 인간관계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다. 관계를 잃는 일은 고통스럽지만은
동시에 인간을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을 잃었을 땐 슬퍼하지 말고 배워라. 왜 떠났는지, 왜 멀어졌는지 이해하면 다음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진짜 인연은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맞추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 용기가 있는 관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래 간다. 나는 오늘도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생각한다. 이 자리는 거래인가 관계인가? 그 답이 따뜻하다면 그 한 끼는 이미 성공한 만남이다. 밥값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온도를 재는 가장 정확한 도구다. 나는 그거를 경영의 세계에서 배웠고 이제는 인생의 철학으로 남겼다. 우리가 나누는 한 끼의 식사, 그 계산서 위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순간에 흐르는 진심의 온도가 결국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언제나 단순하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온도 차이.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이끌며 그 단순한 진실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수없이 경험했다. 사람은 누구나 주고받으며 산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긴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이 계속 받으면 관계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 삼성의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자주 봤다. 회사를 위해 늘 자신을 희생하는 직원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마지막까지 남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료들은 그의 헌신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겼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쉽게 만들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당연함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가? 혹시 그들의 진심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익숙함은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익숙함은 감사를 앗아가고 감사가 사라진 곳엔 냉기가 깃든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픈 친구를 매일같이 병원하며 돌봤다. 퇴근 후에도 반찬을 싸서 가고 힘든 마음을 함께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녀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친구는 단 한 줄의 문자만 보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수술 잘 받고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 나는 일방적으로 주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마음을 다했지만 상대는 마음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그것이 정서적 불균형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감정의 균형이 깨지면 한쪽은 소진되고 다른 한쪽은 둔감해진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그 노력을 점점 덜 느낀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벽을 쌓기 시작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주는 일엔 용기가 필요하고 받는 일엔 겸손이 필요하다. 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관계의 수명은 시간에 달린 게 아니다. 서로의 온도를 맞추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종종 공평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평함은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만큼 배려해 주는 것이다. 상대가 힘들다면 조금 더 내주고 내가 어렵다면 조금 덜 받는 것. 그 불균형이야말로 신뢰의 모양이다. 관계는 언제나 수학이 아니다. 그건 온도와 타이밍의 예술이다. 나는 오래전 회사의 한 프로젝트를 기억한다. 성과가 좋아. 모두가 흥분해 있던 회식 자리에서 한 임원이 말했다. 이건 제가 주도한 결과입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공을 주장하는 말 한 줄이 동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나는 조용히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공은 말하지 말고 마음만 남겨라. 진짜 배려는 기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품격의 리더십이다. 기업에서든 개인 관계에서든 보여주는 배려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내가 다 했잖아. 그건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런 말은 고마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남기는 말이다.
그 빚은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은 결국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결국 주변은 조용히 비어갔다. 그들은 손해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반대로 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 곁에 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선행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건 존경이었다. 나는 그들을 진심의 사람들이라 불렀다. 그들은 계산보다 감정을, 효율보다 신뢰를 중시했다. 이익을 따지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데 마음을 썼다. 그들이 만들어낸 조직은 언제나 견고했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세상은 언제나 냉정한 계산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따뜻함의 복리다. 한 번의 배려가 두 번의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세 번째 사람의 진심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감정의 이자가 쌓일 때 인간관계는 깊어진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젊은 시절엔 손해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관계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 없으면 그건 이미 끝난 관계라는 것을.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내어주는 여유가 결국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관계는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 균형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세운다.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고 고마움이 반복될 때 그 관계는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밥을 사는 일에도 철학을 담는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가늠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밥값을 계산할 때 나는 늘 생각한다. 이 계산서 위에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 만약 그 온도가 따뜻하다면 그 한 끼는 이미 충분히 값진 만남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대낸다. 정확함은 신뢰의 시작이지만 배려가 신뢰의 완성이다. 그 문장은 내 경영의 철학이자 인생의 결론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계산이 빠른 사람을 칭찬한다. 거래를 정확히 처리하고 손해보지 않으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반대의 사람들을 존경해왔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진짜 부자였다. 삼성을 이끌던 어느 시절 나는 인사평가 회의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선거가 뛰어난 임원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완벽할 정도로 정확했고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팀원들은 하나같이 그와 일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의 팀은 매출은 올랐지만 신뢰는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성과는 훌륭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 후 나는 덧붙였다. 정확함은 회사를 지탱하지만 따뜻함은 회사를 살린다. 기업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온도로 움직인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조직은 차갑게 굳어버린다. 나는 그래서 늘 말하곤 했다. 회사를 지키는 건 효율이지만 회사를 성장시키는 건 온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일상은 계산으로 가득하다.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나 아꼈는가? 얼마를 남겼는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묻지 않는다. 오늘 나는 얼마나 따뜻했는가? 나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다시 만났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진 사람이었다.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샀다. 하지만 식사 내내 그의 말에는 냉기가 깔려 있었다. 이건 내가 냈으니 다음엔 네가. 그 한마디가 웃음기를 지워버렸다. 그는 돈을 냈지만 마음을 잃었다. 나는 그날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함을 오래 간직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돈은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진심이 빠진 호의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건 언젠가 계산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표시하는 배려는 거래가 되고 조용한 배려는 신뢰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진짜 배려는 기억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게 바로 마음의 품격이다. 나는 지금도 오래전에 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야근하던 한 직원이 조용히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고 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커피 향기보다 그 마음의 온기가 더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작은 따뜻함이 큰 신뢰를 만든다. 삼성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숫자와 효율로만 무장한 조직은 흔들렸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지켜준 팀은 끝까지 버텼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일했는가를 따지지 않았다. 대신 누가 더 힘든가를 먼저 물었다. 그 한 문장이 회사를 살렸다. 나는 경영의 본질이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두 균형의 예술이다. 균형이 무너진 곳엔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주는 사람만 주고 받는 사람만 받으면 결국 둘 다 지치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관계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조율하는 것이다. 온도란 섬세한 것이다. 너무 뜨거우면 번아웃이 오고 너무 차가우면 단절이 온다. 적당히 따뜻한 관계, 그것이 가장 오래 간다. 마치 미지근한 국밥처럼 뜨겁지 않아도 편안하게 속을 데워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인생의 복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물었다. 당신의 관계는 지금 몇 도입니까?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질문 하나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관계를 수치로 계산하려 하지만 실제로 관계는 온도로만 측정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온도는 38도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인간적인 따뜻함. 그 온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진심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나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온도는 말로 남지 않는다. 습관으로 남는다. 친절은 행동이 되어야 하고 배려는 타이밍이 되어야 한다. 늦은 감사는 의미가 없다. 감사는 지금 전해야 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한 동료가 퇴사하던 날 그가 내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떠나지만 여기서 배운 따뜻함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내가 숫자가 아닌 온도로 남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것은 성과표가 아니다. 그건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 온도다.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했는가로 평가받는다. 나는 지금도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자리의 온도는 어떤가? 만약 그 자리가 따뜻하다면 그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계의 계약서가 된다. 밥값은 돈이 아니다. 그건 나의 태도이자 상대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따뜻하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연이다. 세상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인생은 온도로 기억된다. 나는 오늘 또 조용히 마음속에 새긴다. 계산은 머리가 하지만 관계는 마음이 유지한다. 그 마음이 식지 않는 한 그 어떤 인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밥값의 철학은 곧 인생의 철학이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은 돈이 끊기면 끝나지만 마음으로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따뜻한 인간이 된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었다. 나는 평생 숫자와 싸워왔다. 매출, 이익, 점유율, 효율,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 모든 숫자들이 사람의 온기 하나만큼의 힘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언제나 숫자로 평가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온도로 기억된다. 나는 삼성을 이끌며 수많은 위기와 성취를 경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 기억 속에 남은 장면은 거대한 회의실의 수치나 그래프가 아니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쓴 직원, 야근하던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던 사람, 그리고 조용히 계산서를 챙기던 한 임원의 손길이었다. 그들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남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것은 결과가 아니라 따뜻함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후배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숫자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숫자는 잊히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람의 마음속에 온도로 남아 세월을 견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삼성의 한 공장에서 오래 일한 기술자가 은퇴하던 날,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큰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든 제품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성공했구나. 성공이란 성과가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잃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배웠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잃을 때 우리는 묻게 된다. 나는 왜 상처받았을까? 왜 그때 침묵했을까? 그 질문들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관계를 잃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배움이다. 젊었을 때에 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눈치를 보고 불편함을 감추며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잃는 일이라는 것을,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어느새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남는 관계보다 남을 수 있는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다. 30년 친구가 밥값 한 번으로 멀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깟 일로 깨질 수 있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간 관계가 작은 일로 진심을 드러낸 순간일 뿐이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나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건 언제나 사소한 순간에서 나타난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장면을 보았다. 위기 때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가 갈린다. 좋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그 몇 명이 회사를 지탱했고 그 몇 명이 평생의 신뢰를 남겼다. 나는 그들을 진심의 사람들이라 불렀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결국 내 안의 균형을 되찾게 한다. 좋은 관계는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잃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예. 그 용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인연을 알게 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관계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이다. 사람을 잃을 때 배운 교훈을 놓치면 우리는 결국 같은 사람을 다른 얼굴로 또 만나게 된다. 그 배움을 품은 사람만이 다음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든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감사의 습관이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이자 인생의 중심 온도다. 고마움이 사라진 순간 관계는 삐걱거린다. 고마움을 말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신뢰가 남는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한 신입사원이 내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회장님, 오늘 처음 인사드렸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하루를 바꿔놓았다.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마음의 온도를 높여준다. 그 짧은 말 하나가 조직을 살리고 냉정한 관계를 다시 인간적으로 만들어준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밥값은 돈의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진심을 재는 척도다. 밥 한 끼의 계산서 위엔 숫자가 적히지만은 그 자리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은 그 만남은 평생의 인연이 된다. 그러나 무심한 말 한 줄이면 30년의 인연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밥값을 계산할 때 그 숫자를 보지 않는다. 대신 내 마음의 온도를 확인한다. 오늘의 나는 따뜻했는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에 균형을 맞춘다. 삼성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했던 나의 결론은 단순했다.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다. 이익은 숫자로 쌓이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쌓인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계산이 아닌 온도의 예술이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어떤 온도로 기억될 것인가? 만약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냉정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스친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연이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이별을 통해 성숙한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건 단 하나. 인간관계의 핵심은 돈도 말도 지위도 아니다. 그건 단지 온도의 문제다. 차갑게 살면 고립되고 따뜻하게 살면 연결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그 사람은 늘 따뜻했지.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내가 평생 남기고 싶은 가장 값진 유산이다. 나는 평생을 기업의 수장으로 살았다. 수많은 회의, 수천 장의 보고서,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눈은 누구보다도 냉정해야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진실은 언제나 같았다. 숫자는 회사를 키웠지만 마음은 회사를 지탱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식탁 위였다. 사람의 본성은 밥상에서 드러난다. 어떤 이는 밥값을 나누며 신뢰를 쌓고 어떤 이는 밥값을 핑계로 관계를 이룬다. 나는 그 수많은 식탁 위에서 배웠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보여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임원과 점심을 먹던 날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가 계산서를 슬쩍 밀어두며 말했다. 오늘은 회장님께서 내셔야죠. 네, 지난번엔 제가 냈잖아요. 나는 웃으며 계산서를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관계는 이미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 한마디 속엔 고마움도 여유도 없었다. 단지 교환의 냄새가 났다. 나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다. 거래로 쌓인 관계는 계약이 끝나면 사라지고 진심으로 쌓인 관계는 인생이 끝나도 남는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모든 인연은 결국 교환과 헌신 사이의 선택이다. 헌신은 기억을 남기지만 교환은 숫자만 남긴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 한 협력업체 대표가 있었다. 그는 늘 이익은 나중에 따집시다.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의 태도는 단순했지만 그 한 문장이 우리를 움직였다. 그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신뢰를 남겼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그가 남긴 건 계약이 아니라 온기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래서 경영에도 인간의 법칙을 세웠다. 정확하면 시스템을 만들고 배려는 문화를 만든다. 시스템은 기업을 움직이게 하지만은 문화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조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린다. 관계의 온도를 잃은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는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마음의 온도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조각과 같다. 나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다. 젊은 직원 하나가 몰래 계산서를 챙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는 그 일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가 동료에게 한 말을 들었다. 그냥 그날 다들 고생했잖아요. 제가 낼 이유도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바로 신뢰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었다. 조용한 배려, 계산 없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오래 남게 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냉정한 사람, 유능한 사람, 화려한 사람.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남은 사람은 언제나 같았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사람들. 그들은 손해를 보았지만 그 손해는 사람이라는 이익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인간의 복리였다. 진심은 복리로 돌아온다. 한 번의 따뜻함이 또 다른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세 번째 사람의 진심으로 이어진다. 그 순환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밥값을 낼 때마다 마음의 이자를 쌓아라. 돈은 사라지지만 진심의 이자는 계속 쌓인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자산이다. 세상 경쟁을 강조하지만은 결국 인생의 품격은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냉정함으로는 계산을 맞출 수 있지만 따뜻함으로만 관계를 맞출 수 있다. 그 따뜻함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다. 나는 회의 중에도 늘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팀은 따뜻합니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팀이 결국 위기를 이겨냈다. 성과는 숫자로 쌓이지만 신뢰는 마음으로만 쌓인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의 순간보다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온기였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준 직원, 야근 중에 건네던 커피 한 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던 작은 대화들, 그들이 남긴 온기는 기술보다 오래 남았고 그 온기가 바로 삼성을 지탱한 힘이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밥값의 철학은 곧 인생의 철학이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은 돈이 끊기면 끝나지만 마음으로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밥값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측정하는 가장 정직한 단위다. 언젠가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그 사람은 늘 따뜻했지. 그 한마디면은 충분하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내가 남기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다. 결국 인생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밥을 나누었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머물렀는가의 기록이다. 밥값을 지불한 손보다 그 손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나는 어떤 온도로 기억될 사람인가? 그리고 조용히 답한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사람.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결론이며 내가 후대에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교훈이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다. 그 진심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나에게 있어 밥값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활의 행위가 아니다. 그건 인생의 축소판이며 관계의 철학이다. 누군가와 한 끼를 나누는 일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배웠다. 삼성의 회의실에서 나는 수천 번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 중에는 완벽한 수치와 논리로 가득한 문서도 있었지만 내가 진짜 높이 평가한 것은 언제나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의 태도였다. 누구를 위한 보고서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 마음의 온도는 글자 사이사이에 스며 있었다. 나는 늘 그 온도를 읽으려 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과는 머리보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많은 인재를 만났다. 어떤 이는 머리가 빨랐고 어떤 이는 행동이 민첩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잃더라도 신뢰를 잃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진심의 리더라 불렀다. 진심의 리더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행동한다. 그리고 그 조용한 진심이 결국 조직을 움직인다. 나는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조용한 배려가 사람을 살리고 보여주는 배려는 관계를 죽인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행을 기억해 주길 원한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그 일은 내가 처리했잖아. 하지만 그런 말이 쌓이면 상대는 감사 대신 부담을 느낀다. 감사는 강요될 때 의무가 되고 의무로 변한 호의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보며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공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감사를 남기는 사람은 존경을 얻는다. 리더의 품격은 그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종종 후배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한가? 그 질문 하나가 리더십의 척도였다. 불편한 존경보다 따뜻한 신뢰가 더 오래 간다.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곁에 남는다.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젊은 시절엔 늘 계산했다. 이 일을 하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바뀌었다. 이 일을 하면 누가 웃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숫자의 이익보다 마음의 수익을 따지게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오랜 동료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그는 퇴직 인사를 하며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곳에서 큰 성공은 못했지만은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삶은 이미 성공이었다. 성공은 결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숫자로 평가했다. 성과, 점수, 보고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진짜 성과는 숫자로 쓰이지 않는다. 그건 사람의 기억 속에서 느껴진다. 비 오는 날 누군가가 우산을 건네던 손길, 지친 후배에게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 건네던 목소리, 그런 사소한 따뜻함이 인생을 지탱한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온기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는다. 작은 따뜻함의 반복이 신뢰를 만든다. 한 번의 호의보다 꾸준한 배려가 더 깊은 믿음을 만든다. 삼성의 모든 성공 뒤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공을 말하지 않고 남의 노고를 먼저 세워주는 사람. 그들이 회사를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지켰다. 나는 경영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익은 계산으로 쌓이지만 존경은 감정으로 쌓인다. 돈은 잠시 남지만 마음은 세대를 넘어 남는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뢰다. 신뢰는 단 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진심이다. 그 진심이 식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영원하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성공은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공은 관계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는 단위가 바로 밥값이다. 밥값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그건 내가 상대를 대하는 철학이다. 받을 때 감사하고 줄 때 겸손하며 당연함 대신 고마움을 남기는 일. 그것이 결국 인생의 품격이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나는 어떤 온도로 사람들에게 기억될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냉정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스친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언젠가 내 삶이 끝나더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이름이 따뜻한 온도로 남는다면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신경영의 완성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목표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사람, 효율보다 신뢰를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사람을 세운 사람.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다. 밥값은 결국 나의 인생을 압축한 단어였다. 그건 관계의 온도이자 리더십의 언어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따뜻한 다리였다. 밥값을 나누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배운 사람이다.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식탁 위, 계산서 앞,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젊었을 땐 밥값은 단순히 지불해야 할 금액이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걸어오며 알게 되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 신뢰의 단위, 인생의 시험지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는다. 그러나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은 선택된다. 그 한 끼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곧 내 삶의 수준이자 인연의 깊이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태도, 지갑을 꺼내는 손의 무게, 오늘은 내가 낼게요 라는
한마디 속에 진심,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 나는 수많은 자리에서 그 진심을 보았다. 어떤 이는 늘 먼저 계산서를 잡으며 자랑했다. 이번엔 내가 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관계는 늘 짧았다. 호의는 자랑이 되는 순간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반면 조용히 계산하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는 오히려 사람들을 오래 끌어당겼다. 그의 따뜻함은 말보다 깊었고 그의 배려는 계산보다 넓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짜 품격을 배웠다. 품격은 배운 지식이 아니라 쌓은 온도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 나는 하루 3번 식탁을 통해 사람을 보았다. 회의 때는 숫자를, 식사 자리에서는 마음을 보았다. 나는 늘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관찰했다. 누가 먼저 계산서를 잡는가? 누가 계산을 미루며 농담으로 넘기는가? 그 작은 차이 속에서 미래 리더가 보였다. 진짜 리더는 밥값을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진심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지 않는다. 직책이 높다고 해서 늘 대접받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계산서를 챙기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내가 낼게요. 당신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인다. 그는 돈을 냈지만 사실은 마음을 지불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밥값의 철학은 경영의 철학과 같다. 계산은 냉정하게, 그러나 관계는 따뜻하게. 냉정함이 없으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따뜻함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조직도 인생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오래 일한 직원이 은퇴를 앞두고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회사에서 배운 건 기술도 매출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회장님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미소 지었다. 그 한마디가 나의 경영 인생 전체를 요약했다. 사람을 잃지 않는 기업, 따뜻함을 잃지 않는 관계, 그것이 내가 추구한 경영의 완성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늘 효율을 외쳤다.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효율이란 결국 관계의 신뢰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신뢰가 깨진 조직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오래가지 않는다. 차가운 계산은 단기적 이익을 만들지만 따뜻한 마음은 장기적 존경을 만든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리더십을 숫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기억으로 증명하라. 숫자는 보고서에 남지만 기억은 마음에 남는다. 그 기억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온도다. 이 세상엔 냉정하게 옳은 말이 많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따뜻한 말이다. 괜찮아요. 오늘 수고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조직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인생을 빛나게 한다. 나는 그것을 감정의 자본이라 불렀다. 감정은 이익보다 오래 남는다. 감정의 자본이 풍부한 사람은 가난해도 따뜻하게 산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밥값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식었다는 뜻이다. 관계의 본질은 이렇다. 주는 사람은 헌신으로 지치고 받는 사람은 익숙함으로 둔감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주는 사람은 쉬어야 하고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 그 작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틀어진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더란 밥값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시로 움직이는 조직은 효율적이지만 감동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강하다. 한 번은 외국의 기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삼성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삼성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통역을 거쳐 전해질 때 나는 내 삶 전체가 그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삶의 마지막에 다다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밥값은 돈의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진심을 재는 단위다. 그 단위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중받는 인생을 산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내가 평생 지키고자 한 이건희의 인간 철학, 그리고 밥값의 철학의 결론이다.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의 온도가 따뜻할 때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밥값의 철학은 곧 인생의 온도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일 때 그 인연은 영원하다.